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수려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숲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아이고,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네. 그려.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무도 그 숲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지? 이런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홍마님이 그 대나무 숲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아니, 저게 대체 뭐란 말이냐? 홍마님은 대나무 숲에서 본 광경에 깜짝 놀라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건 검은 그림자들이었는데 웬 수상한 사내들이 대나무 숲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분명 도적대는 아닐는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것이야. 그날 이후 홍마님은 집안을 지킬 힘 좋은 머슴을 구하기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있던 머슴들은 모두 나이 들고 삐쩍 마른 사람들 뿐이라 도적대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이번에는 힘 좋고 일 잘하는 머슴을 구해야 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바우라는 청년이 홍마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요, 마님. 바우는 언뜻 보기에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보였는데 걸음걸이도 어설프고 말투도 시골티가 나는지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아이고, 홍마님이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그려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란가 몰러. 아이고,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요? 바우가 멍청한 표정으로 되묻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저기 바우서방, 저기 노인네가 쌀가마니를 혼자 옮기지 못해 반나절을 저러고 있는데 좀 옮겨주시게나. 우린 허리가 시원찮아서 그러이. 알겠습니다요. 제가 또 힘은 세지 말입니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쌀가마니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던 순간 바우의 바지가랭이가 쭉 하고 찢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보 머슴 바우는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어설픈 행동으로 사고를 치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바보 바우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지요. 하지만 홍마님은 젊은 머슴을 들인 터라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우가 들어온 후로 대나무 숲의 이상한 소리가 잠잠해진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홍마님을 찾아왔습니다. 홍마님, 이제는 방영감의 든든한 기둥에 기대어 사시는 게 어떠시오? 들리는 말로는 방영감의 기둥이 장정세못은 한다는데 최참봉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젊은 마님께서 혼자 보내시기에는 밤이 너무 길고 쓸쓸하지 않소? 참봉 어른, 제 방문 앞에는 아직 서리가 녹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둥 타령이십니까? 게다가 듣자 하니 박 영감님, 댁 기둥은 밤만 되면 휘청휘청 기울어진다지 않습니까? 한창 때에도 시원찮았던 기둥이 무슨... 최참봉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풍산댁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홀로 된 풍산댁은 아름다운 자태와 교태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이고, 저 풍산댁 때문에 마을 머슴들은 다들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려. 풍산댁 치맛자락만 스쳐도 머슴들은 넋이 나간다는구먼. 듣자 하니 마을 머슴 중에 풍산댁과 배꼽을 안 맞춰본 사내가 없다지 않은가? 그런 풍산댁이 이번에는 바우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머슴이 궁금했던 것이지요. 바우야, 내 방에 좀 들어와 보겠냐? 한양서 가져온 좋은 차도 있는데. 하지만 바우는 묘하게 거리를 두었지요. 다른 머슴들과는 달랐습니다. 풍산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요. 차는 홍마님과 마시는 게 좋을 듯하구만요. 이런 바우의 반응에 풍산댁은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놈이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구나.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 월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바우를 유심히 살폈지요. 아이고, 참말로 이상하구먼. 머슴이 저리 기품이 있을 리가 있나. 월이는 바우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평소에는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바보 바우라고 놀림을 받다가도 마을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는 행동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지게를 치고 나무를 날라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장작을 패도 칼로 두부 자르듯 깔끔하게 패는 것이었지요. 한편 뭐가 아쉬웠는지 이날 저녁에도 풍산댁은 담장 밑에서 바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께를 훤히 드러낸 채 서 있는데
마치 꽃처럼 탐스러웠지요. 여보시오. 바우 서방. 오늘은 내 방에 들러 술 한잔하고 가시구려. 하지만 바우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산댁, 그러다 마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겠구만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내야. 마님이 알 리가 있나. 게다가 풍산댁이 바우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지요. 어휴, 이리 달밝은 밤에 홀로 있자니 이불 속이 뜨끈뜨끈해서 잠도 안 오는구먼. 바우 서방이 좀 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풍산댁은 바우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이며 옷고름을 살짝 느슨하게 풀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바우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마치 호랑이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몰래 듣고 있던 월이가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내 정체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야. 보통 머슴이 저런 눈빛을 가질 리 없지. 그런데 그날 밤 대나무 숲에서 바우는 어딘가 수상한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바우의 말에는 평소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마님은 바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복의 바우야, 어제 대나무 숲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요. 달빛이 고와서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 왔을 뿐입지요. 요즘 머슴이 달빛 구경을 다 하는구나. 어디 머슴 주제에.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우가 마님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아이고, 마님, 바보라고 너무 놀리시면 정말 바보짓을 할지도 모르지요. 머슴인들 어찌 사람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우는 해실해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은 처음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지요. 바보 머슴의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 경고 같았습니다. 이놈아 깜짝 놀랬잖느냐? 마님이 손을 들어 바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번개같이 마님의 손목을 잡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손길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기가 마치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손길은. 마님이 놀라서 바우를 바라보는 순간 대나무 숲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또 누구냐?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러자 바우가 마님을 감싸 안으며 외쳤지요. 마님, 몸을 낮추십시오. 바우는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는 복면들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보처럼 보이던 바우의 몸놀림이 마치 춤추듯 우아했지요. 이놈! 내 놈이 그자였구나! 복면들 중 하나가 이를 갈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이미 그들의 검을 피해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었지요.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우리 집 바보 머슴이란 말인가? 마님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처럼 굴던 머슴이 단숨에 복면인 5을 때려 눕힌 것이었지요. 여복의 바우야, 방금 그 솜씨는 대체.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엔 꼬장꼬장하던 마님이 처음으로 말까지 더듬는 것이었지요.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그런 무술을. 그러자 바오가 다시 그 어리숙한 모습으로 돌아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어찌나 아픈지 방금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만요. 하지만 이제 마님은 바오의 연기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바오를 유심히 살펴보던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러고 보니 이복의 바우야, 어젯밤 대나무 숲에서 본 그것은 대체 무엇이더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숨길 것 없다. 어젯밤 대나무 숲에서 내가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와 나누던 이야기, 이 귀로 직접 들었느니라. 마님의 말에 바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또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아이고, 마님도 참, 야밤에 혼자 대나무 숲을 어찌 다니십니까? 도깨비한테 홀릴 뻔하셨구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둥둥둥,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 같았는데 좀 전에 복면인들이 술을 늘려 다시 침입하려는 듯했지요. 그러자 바오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마님, 어서 방으로 들어가 계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마님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하지만 다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바우가 마님을 번쩍 안아들더니 안채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놀란 마님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바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코끝으로 향긋한 소량이 스쳐갔지요. 마님, 오늘 밤은 문 밖을 절대 나서지 마시고 촛불도 켜지 마십시오. 바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의 목소리가 아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위험 있는 목소리였지요.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바우는 대답 대신 방문을 닫고는 밖으로 급히 나가버렸고 잠시 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지요.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을 잡아라! 검은 그림자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감히 주둔영을 습격한 놈들이. 주둔영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마님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바우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손에는 푸른빛이 도는 검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건 분명 10년 전 그 청룡도. 그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아니, 설마. 그때였지요. 월이가 숨을 헐떡이며 마님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바오가. 그래, 말해보거라. 바우가 어쨌단 말이냐? 바오가 10년 전 돌아가신 마님의 오라버니이신 영호의 대장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월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바우야, 이제야 알겠구나. 그 눈빛이 어릴 적 늘 마당에서 보던 그 눈빛이었어.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붓글씨를 쓰던 소년, 오라버니와 아버지를 잃고 사라진 소년,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키려 검을 든 사내의 모습이 그때였습니다. 자, 저기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라! 마님, 제 뒤로 서십시오. 바우가 마님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월이의 눈빛이 이글거리더니 그 눈빛이 요상하게도 복면인들을 향해 있지 않고 바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 복면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월이가 미끄러지듯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바우는 순식간에 두어 놈을 쓰러뜨렸지만 자꾸만 더 많은 자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월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건. 하지만 바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쉬쉬 하는 소리와 함께 연막이 피어오르자 월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면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연기가 거치고 나서야 바우는 마님의 안위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님은 다치지 않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월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월이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구나. 좀 전에 어떤 이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뒤로 보이지 않네. 월이 그 계집이 좀 수상하구나. 마님의 말씀에 바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하필 습격 직전에 월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주물럭거리는 걸 봤습니다요. 아마도.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마당 툇마루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월이 계집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람. 그리고 그날 밤 그 복면들은. 마님은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가 대나무 숲 어귀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바로 절 뒷산의 운봉 스님이었지요. 어찌 되었느냐? 그날 밤 일에 대해 단서는 찾았더냐? 스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요. 월이의 방에서 이걸 찾았는데. 바우가 꺼낸 것은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그만 서찰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박 영감의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스님.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바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월이의 방 다다미 밑에서 군영의 도면도 나왔습니다요. 그런데 그 도면 위에 붉은 점이 몇 군데 찍혀 있는데 그곳이 하필. 설마 5년 전 영호의 대장님이 피살당하신 곳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냐? 스님의 눈빛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그 도면의 글씨체가 월이의 것이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키가 훤칠한 사내의 그림자가 드려진 것입니다. 아니, 이거 반가운 자리구나. 한밤중에 절의 스님과 머슴이 무슨 밀담을 그리 하시는지요? 바우와 스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영감얼은 이 밤중에 어인일로. 바우가 슬그머니 서찰과 도면을 품 안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의 눈빛이 매서웠지요. 이놈아, 뭘 그리 황급히 감추는 게냐? 이리 줘보거라. 박영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손등에 달빛이 비치자 희미한 칼자국이 보였지요.
마침 그때 운봉 스님이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손등의 상처 5년 전 영호위 대장님의 청룡도에 베인 것이 아니오. 박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스님도 참. 이건 그저 며칠 전 단양을 나갔다가 다친 것을. 그런데 영감님, 상처가 어찌 청룡도에 당한 것처럼 푸른 빛으로 흉터를 남기나이까? 바우의 말에 박 영감의 눈빛이 변했는데 손을 들어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렇게 달 좋은 밤에 어찌 남정네들끼리만 모여 계시나요? 풍산댁이었습니다. 아니, 풍산댁이 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산댁의 손에도 뭔가 서찰 같은 것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이거 재미있구나. 오늘 밤 이 대나무 숲에 비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박 영감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춤에서 칼을 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풍산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아이고, 영감님도 참 그리 험상궂은 얼굴로 칼자루나 만지작거리시면 어쩌시려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서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던가요? 박 영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월이 계집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는데 영감께서는 절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아시는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나무 아래 영호위 대장께서 남기신 물건이 묻혀있다 하더군요. 영감과 외놈들이 주고받은 밀서며. 박 영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섬뜩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내 죽음으로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외놈들은. 그러더니 박 영감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봉 스님이 얼른 달려가 박 영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수라완을 먹었구나. 자결을 했다.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깝구만. 영감님은 가시고 이제 마님은 누구 품에 안기시려나? 풍산댁이 서찰을 살랑살랑 흔들며 웃었지요. 그러자 마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계집, 어서 저리 가지 못할까? 애구구 마님도 바우 서방 팔뚝에 그리 꼭 매달려 계시면서 그리 말씀하시면 쓰겄소? 풍산이가 보기에도 그 품이 따숩고 든든해 보이는구만. 마님은 그제야 자신이 바우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우의 넓은 가슴팍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이게 무슨... 마님이 얼른 떨어지려 했지만 바우는 오히려 마님을 더 꼭 끌어안았지요. 마님, 아직 위험하니 제 품에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따뜻하게 울리자 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이 계집은 도망가고 이제 마님 혼자시니 좋은 기회라 여기시는 거요? 풍산대, 서찰은 어디서 구한 거요? 바우가 물었지요. 이 서찰 말이오? 서방님이 궁금하시다면 내 방에 들러보시겠소? 밤이 이리 좋은데. 야, 이 뻔뻔한 계집이... 마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풍산댁은 약을 올리며 대답했지요. 마님, 혹시 모르시나 보오? 바우 서방 물건이 얼마나 장한지. 마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품에서 벗어나려던 마님이 오히려 바우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그러니까 이건 그저 추워서... 마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애구구, 이거 보시오. 마님이 어찌 그리 수줍으신지. 풍산이는 서방님 품에 안겨봐서 다 알지요. 얼마나 단단하고 뜨끈한지. 이 계집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이 서찰만 봐도 알 텐데. 바우 서방 보시겠소? 박영감님이 왜 그리 급하게 돌아가셨는지. 바우가 풍산댁을 노려보았습니다. 풍산대, 그 서찰에 뭐가 적혀 있는 거요? 에이,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지라. 내 방은 늘 문이 열려있구만. 풍산댁이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며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꼭 봄날의 나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바우의 품에서 더욱 꼭 달라붙었지요. 저 계집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마님. 바우야, 너는 내 옆에만 있어야 하는 거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깨달았지요. 자신의 마음이 바우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아이고, 저런. 이거 참 가슴 따뜻한 광경이구만. 풍산댁이 킥킥 웃으며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참말로 재미지구만. 월이 계집은 박 영감과 놀아나고 마님은 머슴에게 마음을 뺏기실 줄이야. 방금 영감님 편이라고 하셨소? 풍산댁이 얼굴을 살짝 가리며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풍산이는 이만 물러가야겠구만. 헌디,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리던 그 신음소리. 그게 바로 월이 계집하고 영감님이 만나는 소리였다는 걸 아시고는 계시겠지요? 풍산댁의 말에 마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풍산댁,
그러면 월이 계집이 이 모든 일의 뒤에 아이고, 마님도 참. 영감님이 왜 그리 급하게 자결을 하셨겠소? 이제야 자기 죄를 털어놓을 때가 됐다 싶어서. 그때 풍산대기 서찰을 살짝 꺼내 흔들었는데 달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서찰의 끝자락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저 도장은 바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풍산대기 또다시 킥킥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그리 무섭게 보시면 어쩌겠소? 풍산이 방에 오시면 이 서찰 말고도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다오. 이 계집이 무슨 마님이 발끈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풍산대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후다닥 치맛자락을 날리며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늦었구만. 풍산이는 이만. 저기 봐라! 풍산대기 도망간다! 마당 너머에서 월이를 쫓던 포졸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나무 숲을 휘감던 횃불빛에 풍산대기 놀라 도망간 그날 밤 바우와 마님은 풍산대기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남의 방을 뒤지자니 일이 떨리는구만.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이 바우가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영우이 대장의 누이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니 이건 오라버니의 친필이잖아. 서찰 뒤편에는 영우이 대장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누이야, 나는 박영감의 큰 음모를 알아냈다. 그자가 외적과 내통한 정황. 아이고 매, 이런 내용이.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자 바우가 마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바우야. 하지만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거기 누구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이었지요. 이런 세상에 월이 내가 살아있었던 거였어? 월이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님. 그리 점잖은 채 하시더니 한밤중에 머슴과 단둘이 남의 방을 뒤지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월이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라버니를 해쳤다고 했지. 그런데 왜 박영감과 붙었느냐? 영감님은 제가 어릴 때 고아인 저를 거둬들이시고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전에 영우이 대장님을 해쳐달라고.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갑자기 마님과의 혼인에 관심을 갖더니 이 계집은 버리고 이제는 자결까지 하시다니. 이제 보니 마님도 영감님도 모두가 저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이럴 바에야. 단검을 휘두르는 월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님도 저도 이승에서는 모두 벌 받아 마땅하지요. 월아 멈추거라. 마님이 놀라 소리쳤지만 바우가 재빨리 마님을 감싸 안으며 창가로 피했습니다. 월이의 단검이 허공을 갈랐지요. 월이, 잠깐. 마님은 애초에 박영감과의 혼인을 원치 않으셨다. 바우의 외침에 월이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거짓말. 그럼 왜 영감님이? 당신이 속은 거다. 박영감이 자기 죄가 탄로날까봐 널 이용한 것이지. 그 순간 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서 단검이 떨어지며 덜그럭 소리가 났지요. 거짓말이겠지. 영감님이 나를. 그때였습니다. 풍산댁이 숨차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봐요. 월이, 이것 좀 보시겠소? 풍산댁의 손에 들린 건 다른 서찰이었습니다. 영감님이 자결하시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요. 당신이 이용당한 진짜 이유가 적혀있구만. 월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월아, 너를 속여 영우이 대장을 죽이게 한 것은 나의 큰 죄이다. 대장이 왜군과의 내통을 밝혀낼 것 같아 급히 손을 써야 했다. 너는 그저 나의 칼이 되어주었을 뿐. 월이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은 왜군과 내통했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우가 마님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지요. 그렇습니다. 마님, 영우이 대장님이 박영감의 반역을 밝히려 하셨기에 그래서 박영감이 월이를 꿰어.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월이가 갑자기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지요. 이제야 모든 걸 알았지만 난 이미 손이 피로 물들었소. 아님, 나리께 못다한 마지막 청이 있었는데. 순간 월이가 마당으로 달려나가 절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라. 마님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모두가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월이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침묵 속에서 풍산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게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돌이킬 수가 없는 법이지요. 월이가 사라진 그날 밤, 마님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요. 월아, 너도 가여운 신세였구나.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주무시옵니까? 바우의 목소리였지요. 마님이 문을 열자 바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요. 풍산댁이 가져온 서찰들, 영감님과 외장들이 주고받은 편지들, 조정에서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바우야, 아버님과 대장님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이 바우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요. 마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마님, 실은 이 바우의 가슴 속엔 오래전부터 마님밖에 없었습니다요. 어릴 적 마당에서 처음 배웠을 때부터. 나도 그랬단다. 마님이 바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강바우에게 충의와 지략을 인정하사 정삼품 어모 장군의 직첩을 하사하노라. 마님과 바우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구나. 마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이제 바우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된 것이지요. 마님, 이제 당당하게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요. 이렇게 바우는 어모 장군이 되었고 얼마 뒤 마님과 혼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입이 거칠어서 이제는 장군님이라 불러야 하는 걸 잊고 있었구만. 풍산댁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바우가 웃으며 말했지요. 풍산대, 그간 서찰을 모아두셨다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에구, 고마워하실 거 없지라오. 그저 이 풍산이가 똑똑해서 영감님 수작을 눈치챘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내 방에는 언제 한번 놀러 오실 거요? 야, 풍산댁 이것이 또 꼬리를 흔드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우와 마님은 이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견이수명이라 했답니다.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지요. 바우는 영우이 대장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과 의리는 결국 진실을 밝히고 사랑을 이뤄냈지요. 옛말에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참된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